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경산청림 서예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문서예, 한글서예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서예를 최대한 쉽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예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자 위에 서예를 연습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나열했습니다. 서예 재료는 문구점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서예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필방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서예 도구를 말하는 사자성어로는 문방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방사우는 선비들이 공부하는 방에 있는 4가지 벗을 말하는데 집, 필, 묵, 연이라 하고 화선지, 붓, 먹, 벼루를 말합니다. 화선지는 종류가 다양한데 너무 얇아서 많이 번지는 것보다 적당한 두께의 번짐이 많지 않은 종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선지는 크기에 따라서 전지, 반절지, 사절지가 있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에는 사절지나 반절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은 양모붓을 추천드리고 크기는 20호나 22호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호수는 붓털의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을 말합니다. 요게 붓털의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을 호수라 말하고 이 붓은 22호 붓이고 그리고 요 붓은 20호 붓입니다. 자, 요 붓마리는 붓을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실 때에 말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붓을 쓰고 난 다음에는 붓을 깨끗이 씻고 말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은 가격이 저렴한 보통 연습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형편이 넉넉하시면 조금 고급 먹을 사용하셔서 은은한 향기도 맡고 그리고 입자가 곱게 갈리는 먹가는 어떤 맛을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벼루는 크기가 한 27cm에서 27cm, 세로로 27cm나 30cm 되는 벼루를 추천드리고 국산 벼루로는 남포석 벼루가 유명합니다. 좋은 벼루를 고르는 방법은 요 벼루 면이 평평한 것이 좋고 그리고 손톱으로 이렇게 먹갈듯이 돌려봤을 때 입자가 곱게 갈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필, 묵, 연 이외에 사용하는 재료로 이 벼루 받치는 쟁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화선지를 고정시키는 서진 그리고 먹을 따르는 요 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구멍을 막아서 이렇게 부어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자, 요 연적이 없으면 이렇게 PT병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따르어도 됩니다. 그리고 먹 가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요 먹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먹즙이 조금 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붓은 먹 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먹즙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화선지로 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바닥에 먹물이 배이기 때문에 요 깔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크기는 반절지가 아니라 사절지에 사용하는 깔판입니다. 필방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예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붓을 잡는 방법과 먹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붓을 잡는 방법은 크게 쌍국법과 단국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큰 글씨를 쓰실 때에는 쌍구법을 사용하고 작은 글씨, 즉 세필로 장글씨를 쓸 때는 우리가 연필로 글씨를 쓰듯이 단구법을 사용합니다. 쌍구법은 앞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갈구리 모양처럼 말아서 쥐는 방식이라고 해서 쌍구법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두 개가 갈구리 모양으로 이렇게 관절을 이런 식으로 관절을 굽혀서 잡는 방법입니다. 앞에 손가락 두 개는 요 필관을 이렇게 감싸주고 엄지손가락은 필관, 즉 필관은 붓대입니다. 자, 붓대를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이면 앞 손가락은 앞쪽으로 약간 보내고 엄지손가락은 최대한 뒤로 뒤에서 잡아주되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세워서 잡아주면은 붓대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요 필관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렇게 관절이 굽어지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관절이 굽어지지 않고 펴진다면 붓대를 이렇게 돌리기 쉽습니다. 붓대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털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대를 돌리지 못하도록 이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붓대를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불려서 굽혀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앞손가락을 두 개로 하시고, 그리고 뒤에 밑에 있는 두 개의 손가락은 일단 밑에 있는 손가락이 손톱과 살 사이 요 붓대에 걸쳐주시고, 나머지 밑에 새끼손가락은 그 윗부분에 손가락을 받쳐주는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아주었을 때 엄지와 검지의 모양이 호랑이 눈처럼 동그랗다고 해서 호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짝은 느슨하게 잡는 방법을 봉안법이라고 합니다. 봉황새의 눈처럼 생겼다 해서 봉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호안법을 쓰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자, 붓은 또 붓대의 어느 부분에 잡느냐, 이거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붓은 책상 높이에 따라 붓 잡는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책상은 글을 쓰실 때 보통 어느 정도 높이에 쓰시냐면, 앉아가 쓰실 때에는 책상 높이가 배꼽에서 한 5cm 정도의 높이까지 정도 되는 책상 높이에서 쓰시면 좋고, 그보다 약간 낮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상이 되도록이면 좀 낮으면은 아무래도 팔이 잘 들리기 때문에 높은 책상에서 쓰시면 팔을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책상을 조금 낮게 하면은 어깨를 약간 낮추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이 좀 낮은 데서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낮은 책상에 쓰실 때는 필관을 조금 위쪽에 잡으셔도 됩니다. 많이 낮을 때는. 그런데 책상이 적당한 높이일 때는 필관, 붓과 이 붓대의 요게 붙이는 지점, 그 바로 위쪽 제일 굵은 지점을 잡아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글씨를 쓰는데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관 반드시 위쪽에 잡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위에 잡을 때도 있고 밑에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붓은 아무래도 좀 큰 붓에 속하기 때문에, 자, 위쪽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렛대처럼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에 잡아서 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20호 이상의 붓은 좀 큰 붓에 속하기 때문에 붓의 어느 정도 무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붓을 잡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장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필법이 붙잡는 방법인데, 집필법의 가장 핵심은 허장실지입니다. 허장이라 하면 손바닥은 텅 비게 만들고 손바닥 안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지실, 손가락 끝은 힘이 있게 잡아주고,
손가락은 꽉 붙여가지고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손가락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지는 것이 만약에 힘들면 이렇게 띄워가지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손가락 마디는 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휘어져 가지고 펴지지 않게 갈구리 모양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집필법은 저는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한 30%, 그 집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법입니다. 완법은 팔뚝을 이 팔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주느냐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 완법은 크게 일단 현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완이라는 것은 팔을 이렇게 공중에 줄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들고 쓰는 것을 현완법이라 하고, 그리고 현완법의 반대되는 것이 이렇게 받쳐준다 해서 받친다의 베개 침자에서 침완법이라고 합니다. 침완법은 작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완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걸쳐서 쓰는 방법을 제완법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걸쳐서 쓰는 방법을 제완이라 하는데, 제완법 역시도 작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지 마시고 팔을 들고 쓰시면 좋습니다. 팔을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팔 무게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는 우리가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붓끝을 종이에 이렇게 대인 상태에서 팔 무게를 살짝 실어주면은, 즉 어깨의 힘을 살짝 빼주시면은 무게가 실립니다. 그것이 그 무게가 필압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의 힘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힘보다는 힘을 빼서 눌러지는 자연의 힘인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팔을 들고 쓰는 현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회완법이라고 합니다. 돌 회자를 써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에 팔이 자, 요 어깨 겨드랑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어느 정도 팔꿈치를 들어서 이 어깨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마치 취권할 때 모양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회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팔뚝이 책상과 나란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굽어진다면 수평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손목은 낮추어 주시고 팔꿈치는 이렇게 들어서 이 팔꿈치와 이 팔뚝이 이렇게 수평을 이룬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필할 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잡은 부분이 삼각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삼각형을 이루면 가장 안정적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필법 그리고 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굽혀가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붓끝에 힘을 싣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리를 곧게 세워서 글씨를 쓰시고, 앉아서 글을 쓰실 때는 왼손은 이렇게 책상을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팔꿈치는 든 상태에서 수평 운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먹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먹을 갈 때 일단 연적을 이용해서 물을 붓기도 하는데, 여기 PT병에 구멍을 뚫어 놓은 PT병입니다. 여기에 물을 담았는데 여기에 물을 적당히 부어주시고, 먹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부어주시지 마시고 보통
어느 정도 큰 붓을 사용하려면 먹도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한 종이컵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양을 부어주시고 갈면 됩니다. 적당히 하게 진하게 되면은 조금씩 더 부어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내어서 너무 가득 부어주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부어서 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먹을 조금씩 더 부으면 됩니다. 자, 먹을 갈 때는 이렇게 먹의 면을 벼루에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벼루에서 이렇게 깊이 파인 부분을 우리가 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지는 벼루 연자에 모치자를 사용합니다. 모치자를 사용해서 연지라고 하고, 자, 연지가 앞쪽에 오게 하고 먹을 갑니다. 먹을 갈 때는 연지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계속 돌려서 어느 정도 진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올려서 더 돌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주시다 보면 어느 정도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올려주시고 적절히 섞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먹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먹을 갈 때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갈면은 먹의 색깔이 탁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벼루가 상하기 때문에 먹이 잘 안 갈릴 수가 있어요. 벼루의 면에 까칠까칠한 면을 우리가 복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망이 이 먹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먹이 갈리는 것이죠. 자, 요 먹을 갈 때는 마치 병자처럼 갈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먹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팔의 힘을 쫙 빼면 그 무게에 의해서 눌러지겠죠. 그 무게를 돌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글을 쓰는 방법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먹을 잘 갈면 글을 다 썼다는 잘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먹을 정성스럽게 갈고 난 다음에 글을 쓰시면 글씨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먹을 가는데 보통 종이컵의 한 3분의 1 정도 물을 붓는다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갈면 될 거예요. 적당한 벼루라면. 벼루가 너무 안 갈리는 벼루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 벼루를 고를 때에 요거 손톱으로 돌려보고 그 입자를 보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방식으로 벼루를 선택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울여서 먹을 가는 분들도 계세요. 뭐 특별히 이래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갈리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요거를 글 쓰는 방법처럼 똑같이 이렇게 갈아주시면 글 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갈고 먹물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진하게 되면은 먹을 조금씩 더 부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죠. 이 종이는 먹을 처음 구입하셨을 때 여기 쌓여 있는 종입니다. 포장지인데 먹을 갈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게 말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먹이 새까맣게 손에 묻어나요. 묻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요 포장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아서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휴지로 살짝 말아가지고 잡으시면 손을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갈다가 세워놓는 분이 계세요. 먹이 진한 먹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먹이 벼루의 면과 붙어버려요. 먹의 성분은 악효의 성분과 거름으로 만듭니다. 접착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린 먹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붙은 상태에서 만약에 힘으로 떼버린다면 벼루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다 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벼루에 걸치지 말고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먹에 있는 먹에 있는 먹물은 반드시 닦아서 통 안에 넣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갈린 먹은 우리가 바로 쓰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은 유리로 덮어 둔다거나, 근데 날씨가 만약에 더우면 먹이 빨리 상합니다. 유리로 덮어두는 것보다 또 증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PT병이나 작은 PT병이나 안 그러면 유리병, 씻은 유리병에다가 요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요거 이름이 뭐 찍찍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필방에서 팝니다. 요 먹을 흡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튜브인데, 자, 요거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담그고 누른 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먹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을 이용하면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먹은 상온에서 보관하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운 여름날에도 상하지 않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붙잡는 방법과 먹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